지수의 연말 목표치를 6,600포인트까지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 살아있다. 이 가운데 경제 지표도 괜찮고 기업 실적도 탄탄할 것 같다. 그런데 좀 너무 낙관적인 전망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더 프리미어 강간호 대표 나오셨는데요. 자, 이 골드만삭스의 뷰가 정확한 건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골드만삭스 너무 낙관적으로 S&P 500을 보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게 달성 가능한 지수라고 보세요? 조금 불리시한 것 같아요. 조금 네. 낙관적으로 좀 보는 것 같고 뭐 6,600, 네. 뭐 12개월로 6,900 이렇게 이제 얘기는 하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고 해서 제가 볼 때는 거기가 더 중립적으로 보는 것 같은데 네. 6,300 넘어가면 이제 차익 실현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가정이 양사가 좀 다른데 한쪽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특히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가 시장에서 생각하는 컨센서스 2회 정도 보는 거잖아요. 9월에 한 번, 12월에 한 번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네. 골드만삭스는 이제 3번 정도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으로 생각하니까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금리가 내려간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할인율이 내려가는 거잖아요. 할인율이 내려가면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EPS라고 주당 순이익이 가만히 있어도 금리만 내려가서 할인율이 내려간다 그러면 멀티플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드만삭스 얘기는 지금 20.5배 정도에 와 있는데 그게 포워드로 봤을 때 금리가 3번 정도 내려가면 20.5가 아니고 22배까지 점프업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만 한 플러스 7% 정도 지수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네. 또 골드만삭스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25년에서 26년 올라가면서 미국 기업들의 이익 이렇게 S&P 500에 있는 기업들의 이익 성장률이 또 한 7%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단에서 올라가는 거 7%, 밸류에이션이 금리 많이 떨어지면서 올라가는 것도 한 7%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낙관적인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아까 제가 지나가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네. 금리 인하 전망을 지금 시장에서는 9월 달에 이제 한 번 정도 25bp 정도 내리고 10월도 있습니다만은 12월에 가서 이제 확실하게 한 번 더 내린다. 그러니까 골드만이 생각하는 3번이 아니고 2번에 끝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BOA,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6,300 넘어가면 8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네. 골드만에서는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메가캡들, 그러니까 빅캡들의 밸류에이션이 더 이익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 왜냐? 이쪽 성장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리가 많이 내려가면 돈들이 어디로 가죠? 성장주 쪽으로 몰리거든요. 그러니까 빅캡들이 성장주가 많은데 여기서 주가를 끌고 올라가면서 영향력이 커지는 빅캡의 그 지수 상승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하고 골드만삭스 중간 정도, 그러니까 6,300 넘어가시면은 조금씩 차익 실현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좀 전반적으로 공격적으로 배팅을 하는 편이죠. 그런 내려갈 식으로 때는 보고서도 또 세게 또 엄청나 또 그러니까 위아래든 네. 좀 세게 부르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증권사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잘못 생각하실 수가 있는 부분을 제가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증권사들은요 연구기관이 아니에요. 거기는 상업 비즈니스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네. 뭐 타겟을 올리기도 하고 타겟을 또 내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런 거 뭐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모건스탠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뭐 연구기관이 아니고 상업적인 기관이다. 이 점을 좀 착안하시면서 그 타겟이 왔다 그래도 시장에서 또 반응하는 건 또 다른 거거든요. 골드만삭스가 다 그 뭐 연말 타겟을 6,600 뭐 12개월 6,900 이렇게 부른다고 해서 시장이 꼭 거기에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시장의 생각과 반응과 견주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본격 시작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대형주 위주, 빅테크 위주의 대형주 장세가 미국도 계속 될 거라고 보시나요? 어차피 지금 이제 이익이 올라가는 게 결국은 기술의 혁신 때문에 계속 올라갈 수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가 인하 압력이 있으면 유동성들이 계속 성장주 쪽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장주 쪽에서 빅캡들의 지금 비중이 아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쪽으로 계속 쏠리고 있다. 다만 테슬라 같은 데는 조금 예외로 이제 앞으로는 예외로 이제 치부되는 경우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최근에 테슬라의 이제
그 비중이 점점 조금 내려오는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노이즈가 나오면서 뭐 그런 거는 있습니다만은 성장주 쪽으로 그걸 대변할 수 있는 빅캡들의 그 시장 비중은 점점 커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만약에 올라간다고 하면 빅캡을 안 사고 뭐 대형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이 견뎌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빅캡을 십시일반으로 다 담을 거고 ETF도 마찬가지인 거죠. ETF도 뭐 2X, 3X 있는데 만약 시장이 자꾸 강세 쪽으로 간다 이렇게 되면은 네. 뭐 계속 이쪽을 실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뭐 S&P 500하고 제가 반도체 이런 걸 쭉 보면은 반도체 쪽이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계속 상위권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슬슬 끌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네. 엔비디아를 포기할 수 없을 거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가는 한 S&P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왼쪽에 뭐 S&P 500 지수고 오른쪽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 두 개가 이렇게 같이 올라가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보기에 어느 게 더 강하게 보이세요? 오른쪽에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훨씬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매주 나와서 말씀 보여드린 거는 여기에 이제 테슬라까지 이렇게 보여드렸었는데 오늘 이 두 차트를 대조해서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면은 오른쪽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올라가는 거에 상당 부분은 엔비디아, 뭐 AMD도 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이 쭉 끌고 올라가면서 왼쪽에 있는 S&P 500에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온전히 다 S&P 500에는 이제 해당되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쪽은 뭐 반도체 종목 말고도 다른 게 되게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왼쪽 밑에 RSI라는 걸 보면은 S&P 500이 약간 어제 같은 경우에 조금 밀렸잖아요. 근데 오른쪽에 보면 반도체 지수는 어제도 올라가면서 RSI라는 게 계속 고공권에서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지난 2달간 RSI는 상당히 과열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승 랠리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구조적인 반도체 경기의 구조적인 미국 내에서의 변화는 계속적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반도체 지수를 꼭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달러 인덱스가 96 떨어졌다가 지금 97 회복해서 97 후반까지 또 올랐어요. 네.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오르게 되면 증시에는 어떻게 또 작용을 미치는지 또 이제 그 탐욕 지수도 분석을 해주시잖아요. 네. 같이 결부지어서 보면 지금 증시 상황은 과열 구간입니까? 약간 과열로 가고 있죠. 아까 이제 우리가 말씀드릴 때 네.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뭐 6,300 정도를 지수 목표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네. 6,300이 거의 한 2%, 3%? 6,200, 뭐 네, 그 정도 지금 이제 이러니까? 네. 남은 이런 상태인데 달러화 지수가 최근에 조금 고개를 들었어요. 97 뭐 거기에서 98 쪽으로 조금 고개를 들고 있고 미국 국채 수익률도 10년물 보니까 조금 다시 4.4대 중반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이런 그림이다. 이렇다고 볼 때는 우리나라 시장한테는 사실은 상당히 조금 안 좋을 수 있는데 우리 시장은 또 개별적으로 가고 있죠. 근데 어쨌든 미국 달러화 지수는 100을 하회하고 나서는 잠깐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까 골드만삭스에서 뭐 3회 정도 금리 인하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은 미국 달러화 지수는 계속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그 국채 수익률은 지금 관세에 관련돼 가지고 지금 여파가 지금 숫자로 데이터로 나온 게 없잖아요. 그런 우려가 계속적으로 현존하고 있다. 그래서 약간은 서로 같이 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따라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해서 힘든데 어쨌든 그 딱 하나 보시려면은 그거 보시면 됩니다. 탐욕 지수를 보시면 되죠. 탐욕 지수를 보시면은 제가 항상 가져올 때 이게 65 정도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어느덧 74까지 왔어요. 탐욕하고 극단적 탐욕까지 거의 근처까지 왔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하차할 때가 돼갑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때 제가 50에서 65 사이에 있을 때는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장세는 오래 갈수록 좋습니다. 여기 이권에 이 영역에 있으면은 계속적으로 하차를 고려 안 해도 됩니다.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쭉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극단적 탐욕 구간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다 이제 그 출입구 쪽으로 슬슬 가서 이제 서시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습니다만은 그 극단적 탐욕으로 약간씩 가고 있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염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탐욕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이 최고 경영자의 정치 탐욕 때문에 주가가 무너지는 기업이 있습니다. 테슬라. 그렇죠. 테슬라 이 서학개미들의 테슬라 사랑은 뭐 아주 불변할 것 같더니
결국에는 못 버티 이제 정말 이제 팔기 한국 우리 서학개미들도 이제 못 참으시겠나 봐요. 네. 한계에 이르신 것 같아요. 지금 테슬라 주가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뭐 벼랑 끝에 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이라도 저는 어제 뭐 조금 반등은 있었습니다만 네. 그 전날 또 많이 밀렸던 거 여전히 있잖아요. 300달러를 밑돌죠, 네. 지금.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 그 타겟들도 시장에서 보는 컨센서스 목표 주가들도 그렇게 높은 데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오히려 점점 밑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구조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인 비즈니스라고 하는 전기차 비즈니스에서도 상당히 안 좋다. 이걸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 뭐 중국도 안 좋고 유럽도 안 좋고 다 안 좋은 거 아시죠? 그리고 특히 중국에서는 뭐 가격이나 경쟁 이런 게 계속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마진이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뭐 안 좋은데도 주가가 유지됐던 거는 결국은 트럼프 정부 내 뭐 도지 장관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그런 관계가 좋은 거에 대한 기대감 여기 혹시 무슨 혜택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건데 네. 다 지금 허상이었어요. 아니잖아요. 네. 다 이제 등대고서 지금 뭐 아메리칸 당인가요? 그것까지 창당을 하게 이르렀고 뭐 이런 정도로까지 서로 엇갈리고 있고 추방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거기 플러스 해가지고 보조금을 이제 싹 끊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 향후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가운데 지금 갑론을박이 또 벌어지고 있잖아요. 뭐 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한테 제발 좀 정신 차리고 좀 본업에 충실해라 이런 생각으로 이제 기자가 쓰니까 shut up 그러잖아요. 네, 입 닥치라고 닥치라고. 그랬죠. 예. 네. 그러니까 서로 여기저기 적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유럽 같은 데 보세요. 옛날에 그 일론 머스크의 뭐 리스크가 계속 없던 건 아닙니다만 유럽에서 왜 그 전기차가 덜 팔리게 해요? 화가가지고 뭐 나치 같은 느낌의 그런 얘기를 계속 이미지를 만들어내니까 싫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빠지는 거라 여러 가지로 지금 사면 초과인 테슬라인데 그러면 밸류에이션이라도 싸면은 뭐 이게 주가가 버틸 수가 있는 건데 밸류에이션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안 쌉니다. 지금 밸류에이션이 무려 150배가 넘는다. 선행 PER 기준으로 말해요. 네. 그러니까 시장 대비해가지고 뭐 상당히 높은 지금 그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테슬라에서 빨리빨리 그 엑시트 전략을 하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정책적 수혜를 입으려면 테슬라 같이 할 게 아니라 팔란티어 같이 해야죠. 팔란티어야말로 정말 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적 수혜로 따지면 황태자 같이 뭐 주가가 너무 뜨겁지 않습니까? 팔란티어는 뭐 식지도 않아요. 트럼프하고 사이가 좋잖아요, 계속. 그리고 옛날에는 정부 부문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이제는 민간 부문까지 상업적인 영역까지도 좀 잘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한테 들게 하고 있고 수익성도 뭐 그렇게 뭐 좋지는 않지만 꾸준히 좋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방향적으로 좋다고 이제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관계가 계속적으로 유지는 되고 있다 이런 네. 생각을 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은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고공권에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팔란티어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ETF 중에서 뭐 상위 한 5번째 안에 들어가 있을 정도로 그 편입 비중이 높더라고요. 팔란티어. 네. 이렇게 그 가격이 밸류에이션이 비싼 주식에 돈이 지금 많이 투입됐다. 그러니까 가격은 버티고 있잖아요. 제 친한 친구도 팔란티어 주식을 산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샀냐 하니까 주가가 세가지고 그 개인들은 이제 주가 세면은 좋은 줄 알고 이제 막 사잖아요. 네. 근데 저희같이 밸류 많이 보는 사람들은 뭐 성장성 좋고 스토리 좋고 탄탄해서 당분간은 유지될 거는 같은데 장기적으로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실적과 기대치가 잘 안 맞을 때는 주가는 어떻게 되죠? 갑자기 쇼크가 한번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실적이 잘 될 건지 말 건지 이걸 체크하시면서 팔란티어는 따라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잠깐 골드만삭스 이야기했지만 미국 은행주들은 이런 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보통 이제 실적 시즌을 은행주들이 먼저 실적 발표하면서 실적 시즌을 열기도 하는데 금리도 아주 고금리다, 저금리다, 애매모호한 시기고 금리 인하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런 시기는 은행주들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최근에 근데 먼저 좀 달린 감이 있어가지고 어제도 다 얻어맞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금리를 따지기 전에 지금 기업들의 이익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이 지금 너무 스트레치, 그러니까 너무 올라간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인 거고 HSBC에서 뭐 다 리듀스, 그러니까 비중 축소 쪽으로 의견을 내면서 어제 뭐 JP 모건도 그렇고 또 뭐 다른 금융주들도 이렇게 얻어맞은 그런 꼴이 됐는데. 네. 특히 이제 뭐 IB 쪽에서 이제 딜들이 지금 생각보다 좀 안 일어나는 이런 거가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뭐 활성화가 되고 그러면 조금 좋은데 지금 관세 영향 이 영향인 것 같아요. 이 불확실성이 계속 유지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투자를 할지 저기에 투자를 할지 이게 가름이 안 가고 기업들도 확실히 의사결정을 하기가 힘든 이런 그 사업 환경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니까 자꾸 투자 이런 것들이 계속 수년되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IB한테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네. 골드만삭스한테도 안 좋고 뭐 그게 뭐 다른 회사한테도 안 좋죠. 그러니까 어제 이제 한 번에 이제 얻어 맞았다. 다만 이제 금리가 조금 내려간다고 하면 뭐 금리에서 사실은 금리가 올라가야지 이 인트레스트 마진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은행들한테 좋거든요. 근데 금리가 내려가는 환경이 앞으로 온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은행들한테는 금리 따먹기 장사를 해야 되는 은행들한테는 별로 좋은 게 없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도 높고 금리도 조금 내려갈 수 있는 이런 환경 그렇다고 하면은 조금 지금 주가가 먼저 달린 금융주들 이쪽은 좀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비중 축소 의견까지도 나온 어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도 당분간은 조금 이쪽에서는 빠져나오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상승세가 꺾인 은행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더 프리미어 강관우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프리마켓온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